자,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네. 자, 무죄로 나왔습니다. 2심 무죄로 나왔고요.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됐던 흐름, 김문기 차장과 관련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결국 2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변호사님 여기 주축 변호사 남으로 갈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럼 갈게 좀 이따가 저쪽으로. 변호사 갈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오늘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차장과 백현우 관련 방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시름 넘었다 싶으면 새로운 위험이 어느새 다가와 있고 그 위험을 좀 돌파했다 싶으면 다른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고 이번 항소심 재판은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재판인데 1심 재판부에서 보았듯이 또 대통령을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가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라는 예상보다 유죄가 선고될 것인데 과연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냐 미만이 될 것이냐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법원 동향이었죠.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발언 하나하나를 따졌고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았고 발언 맥락이 어쨌는지를 명확하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공소장에서 또 증거로 제출했던 이런 요지를 보면 전체 맥락을 살펴서 이랬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짜집기 하고 심지어는 증거 사진을 절반으로 잘라서 4명만 사진 찍은 것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죠. 나중에 변호인단이 원본 사진을 제출을 해서 보니까 8명인가 10명인가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4명이 찍은 것으로 사진을 그렇게 찢어서 조작을 하면
라운딩을 김문기와 같이 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8명, 10명이 되면 같은 골프장에 있어도 김문기와 같이 라운딩을 하지 않았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는 사진을 찢어서 4명만 있는 그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4명이 찍혀 있는데 골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들은 검찰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짜집기에서 제출했던 내용 말고 함께 라운딩하는 그런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원했죠. 그런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있을 리 만무했고, 전체 발언 중에서 일부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그것이 모두 이어지는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짜집기하지 말고 전체 발언 중에서 어느 부분이 허위 발언인지 명확하게 특정해달라. 발언 내용 중에 어느 것이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을 해달라. 그래야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검찰이 그것에 제대로 응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의 맥락 그리고 짜집기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된 2건의 발언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런 취지로 재판부에서 발언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환호했고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도 가장 쟁점이 되는 나머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서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부분인데,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든 수치심을 느끼든 고마움을 느끼든 이런 것은 사람의 감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상대방의 주장으로서 특정할 수가 있는가, 맞다 틀리다를 특정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기소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외모가 험상궂고 몸짓이 좀 과도해서 그렇지 나를 겁주거나 위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무서움을 느낀 것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낀 무서움도 참이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의향이 없었다는 것도 참이겠죠. 국토부에서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압박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할 목적으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을 거짓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당시 국토부의 진실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수차례 공문을 받고 여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압박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국토부가 협박하는 것이다 라고 느꼈다면 협박인 것이고 압박인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성남시 공무원들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그 압박감, 그 협박으로 받았던 두려움,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정을 법으로 재단할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검찰이 기소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건, 백현동과 관련된 국토부 관련 건, 2건 모두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로소 날개를 달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